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이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스피어X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한미 공동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발전 국이 끝에 마침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는데요. 지난달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여러 어려움 끝에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한국천문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 지난달 28일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발사까지는 부침이 많았습니다. 기상 악화나 발사 순서 지연 등의 이유로 8번이나 발사일을 연기했습니다. 스피어X가 발사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짚고 앞으로 어떤 임무를 하게 될지 간단히 짚은 보도였는데요. 스피어X가 8번의 연기 끝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 발사에서 우리나라 연구진의 역할과 앞으로 스피어X가 어떤 연구를 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발사에 성공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주 전체를 스캔하는 적외선 우주망원경 스피어X 개발에 한국천문연구원이 유일한 비미국 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스피어X는 적외선으로 전체 우주를 빠르게 탐사하기 위해 선형분광 필터라는 특수한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프리즘처럼 여러 개의 색깔을 한 번에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천문연은 NISS라는 과학위성 사무 개발을 통해 처음으로 선형분광 필터 기술을 우주망원경에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기반으로 스피어X 임무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천문연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발사에 성공한 스피어X는 약 37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검교정을 포함한 망원경에 대한 모든 시험 가동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초기 운영 단계를 마친 후에는 약 25개월간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스피어X는 지구 극궤도를 98분 주기로 하루 14바퀴 반 공전하며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하는데요. 우주항공청과 나사는 스피어X를 통해 이론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130억 년 전 빅뱅 이후 5억 년 시점에 탄생한 은하의 거리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초기 우주 급행창에 대한 수학적 단서 등을 얻음으로써 우주의 역사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나사와 천문연의 기대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이 두 번째 주제는 군인 월급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최근 격오지 부대에서 시간 외 수당 확대 등 처우 개선책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중간 간부와 그 아래 계급 사이 월급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군에서 시간 외 수당 인정 한도를 대폭 올리면서 간부들 사이 월급의 역설이 생겼다는 점을 짚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경계부대에선 중간 간부와 하위 계급 간부들 사이 월급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소령 이상 중간 간부는 시간의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5호봉을 받는 7년차 대위와 7호봉을 받는 12년차 소령을 비교해 볼 때 기본급만 따지면 소령이 100만 원 정도 더 높지만 시간의 수당을 한도 끝까지 받을 경우 대위가 50만 원 넘게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간부 간의 월급이 얼마나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짚어 시청자의 이해를 도운 보도였는데요. 군에서 중간 간부가 하위 계급보다 월급이 적어지는 역전 현상을 지적한 보도였는데 실질적인 군력을 책임지는 중간 간부의 중요성과 최근 5년간의 전역률 통계를 제시했다면 보도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중간 간부의 중요성과 최근 5년간의 군대 전역률을 살펴봤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군을 떠난 경력 5년 이상인 장교나 중부사관 등의 간부가 9,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5년에서 10년 사이인 대위 중사급의 중간 간부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위 중사급 간부들인 이들은 군의 허리입니다. 육군 기준으로 대위는 일선 부대에서 중대장급 지휘관이나 대대 핵심 참모를, 중사는 소대장급 지휘자나 부중대장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30대인 중간 간부들은 동생뻘 병사들과 현장에서 호흡하며 야전 전투력을 책임지는 군의 중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통계를 보면 2023년 군을 떠난 간부는 9,481명으로 2022년보다 24.1% 늘었는데요. 이전 7,000명대를 유지하던 숫자가 2023년 처음으로 9,0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간 간부 숫자는 4,061명으로 전체의 43%나 됐는데요. 국군 전체 병력의 73%를 차지하는 육군에서 2023년 기준 자발적으로 전역한 대위는 411명인데요. 2019년 271명에서 1.5배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중사 상사 계급 자발 전역 인원도 각각 920명과 480명으로 같은 기간 2배가량으로 늘었는데요. 이들이 전역하는 이유로는 구시대적 조직 문화, 긴 업무 시간, 박봉, 낮은 사회적 처우 등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기후 대응됨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극한 가뭄과 호우 대비용으로 정부가 지난해 기후 대응댐 14개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죠. 정부가 기후 대응댐 건설 예정인 14곳 중 9곳만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5곳은 반대하는 주민들을 더 설득해 볼 것이라는 소식을 담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구 수입천댐 등 여러 후보지에서 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14개 후보지 가운데 반발이 크지 않은 9곳만 먼저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지자체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거나 주민 간 의견차가 큰 나머지 후보지 5곳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후 대응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습과 앞으로 지자체가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를 간략하게 짚은 보도였는데요. 기후 대응댐이 진행되지 못하는 5개 지역에서는 어떤 이유로 반발이 생겨난 건지 전해지지 않아 그 이유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기후 대응댐의 반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강수 패턴으로 극단 상황이 증가하면서 극한 가뭄과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신규 댐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 대응댐 건설에 대해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단체인 녹색연합에서는 분산형 물관리 등 다른 대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환경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댐 건설로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사라질 것이라며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자연 기반의 법으로 자연의 고유한 능력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활용하자는 것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토양 투수율을 높이는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해 홍수를 예방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댐을 철거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9만여 개 댐 중 1,700개가량이 철거됐으며 유럽에서도 180만여 개의 댐이 있었는데 4,900여 개가 철거됐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